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대혼란기에 있죠. 전세금이 됐든 아파트 매매 금액이 됐든 좀 급등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오늘부터는 부동산 이슈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한번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방송을 통해서 부동산에 관련된 지식과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좀 증가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시작하도록 할게요. 뭐 첫 번째 부동산 이슈로 본다면 20대도 연거를 통해서 집을 산다라는 거죠. 그러면 20대가 집을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매수자의 나이가요, 20살이라는 거예요. 어리죠? 그래요. 또한 아파트 집주인의 나이가 20살이라는 거예요. 아파트 임대인의 나이가요, 20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연세가 있으시다. 뭐, 예를 든다면 40대, 50대, 60대다. 그런데 세입자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전세 계약서나 월세 계약서를 체결하는데 집주인의 나이가, 임대인의 나이가 20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거 웃어야 할지, 이거 울어야 할지, 애매하죠.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다, 그런 것 같아요. 좀 답답한 마음이, 그 당시 분위기로서는 뭐 정답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 상담 사례인데요. 저희는 강남 거주자입니다. 저희 아들이 올해 대학 1학년 20살짜리인데요. 아들 이름으로 아파트를 사고 싶습니다. 어디에 들어가야 할지요? 이런 상담이 들어온다는 거죠. 참, 이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싫든 좋든 부정할 수 없는 부동산의 강풍의 시대, 이런 시대가 도래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이슈라는 거예요. 아무튼 상담 결과는요. 세대 분리 되었느냐? 되었다. 학생이 근로소득은 있나? 있다. 소득신고는 되었나? 안 됐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근로소득은 있는 것처럼 해놓고 실제적인 소득신고도 없고 실제로 급여한 입금 내역도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뭐다? 허위라는 거죠. 위장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불법으로 안 내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위장으로 세대 분리를 하고 위장으로 취업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위장 세대 분리, 그리고 부동산의 취득, 요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1인식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취득할 경우에는 증여세 당연히 납부해야 되겠죠? 또한 취득세가 아들 명의로 쭉 세대 분리를 하고 직장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꾸몄다. 근데 이게 들켰다고 하면 1%가 아니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숫자까지, 주택 숫자까지 합치니까 이제는 12% 중과세가 되고요. 양도소득세도 부모랑 합치게 되니까 비과세에서 중과세가 된다는 얘기예요. 또 불법 행위에 대한 추징까지 당한다는 얘기예요. 어때요, 여러분? 1인식으로까지 해서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 부동산을 취득한다? 에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또한 더 큰 문제가 있죠. 아들에 대한 부동산 세무조사가요, 나중에는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까지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더 확대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전국적으로 전세 매물은 없고요. 전세금은 급등을 하고 안 오르는 지역이 없을 만큼 부동산 시장은 초가열 상태라는 거죠. 어른들이 집을 사는 시대에서 이제는 30대들이 연거래에 이어서 아파트 가격이 왜 이래? 30대들이 막 연거하는 거예요. 아파트를 사재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20대까지 연거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겁니다. 20대 이하 매수한 아파트 건수를 보면요. 9월 달에 전국적으로 2,848건이었어요. 10월 달에는 3,561건으로 무려 25%가 증가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11월 달 막바지 않습니까? 11월 달 통계를 보면 20대의 부동산 취득이, 아파트 건수 취득이 더 증가됐겠죠. 이를 전체 건수 66,174건 중에 20대가 차지한 비율이 3,561건으로 5.4%를 차지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또 그래요. 야, 이 100% 중에
5.4%밖에 안 되는구나. 뭐 큰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20대가 매수한 부동산의 비율이 5%가 넘어가는 것은 통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처음으로 5%가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앞에 보이는 그래프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3월 달에는 3.5%, 6월 달에는 3.8%, 9월 달에는 4.3%, 10월 달에는 5.4%라는 얘기입니다. 즉 20대 이하의 매수 비중이 이렇게 3%대에서 4%대 그리고 5%까지 이처럼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요, 서울 아파트 30대 매수 비중인데요. 서울 아파트를 30대들이 매수하는 비중이 6월 달에는 32.4%, 7월 달에는 33.4%, 8월 달에는 36.9%, 9월 달에는 37.3%라는 얘기예요. 이처럼 30대들 또한 뭐한다? 서울 아파트를 매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쉽게 말하면 30대에 이어서 20대까지 아파트를 매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증이 발생하죠. 20대들이 왜 집을 사는 걸까? 20대가 집을 사는 이유, 이 부분이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드리면 첫 번째 이유는 20대 후반 직장인들이 이제 내 집 마련을 한다는 얘기예요.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이 많이 모아졌고 뭐 적금 만기가 되고 예금 만기가 돼가지고 이제는 집을 사야겠다. 부족한 금액이 있으면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 기꺼이 20대 후반들도 이제는 내 집 마련을 한다는 얘기겠죠. 20대가 집을 사는 두 번째 이유는요. 부모님들의 권유라는 겁니다. 네가 20대부터 직장생활을 했지만은 집 살 여건이 안 될 거다. 집 살 여건이 안 될 거야. 따라서 내가 부모님이 돈을 좀 보태줄 테니 우선해서 집장만부터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돈을 좀 보태주시는 부모님들도 증가되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20대가 집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정당하게 증여세를 납부하고 정당하게 집을 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이런 부모님들을 잘 만나셔야 되겠죠. 어머니, 아버지, 제가 돈을 좀 모았는데요. 집 사면 될까요? 애야, 너는 아직 20대란다? 집 사면 안 된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돈을 좀 많이 모았는데 아파트 사도 될까요? 얘야, 너는 아직 30대란다? 30대가 무슨 부동산 투기를 하니? 집 사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을 만나면 한 집정만 할 때 20대나 30대 직장만 할 걸 40대나 50대에 집을 장만할 수 있겠죠. 아무튼 부모님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요. 20대가 집을 사는 이유. 세 번째는 명의신탁이겠죠.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가 심화되니까 뭐 취득세 중과세, 뭐 양도소득세 중과세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들을 또 딸을 20살 이상이면 떼놓는 거예요. 세대 분리를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직장 다니는 것처럼 꾸미고 명의신탁이죠. 실제적으로 돈은 부모들이 내고 명의는 아들, 딸 명의로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행위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세무조사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명쾌하게 또 이제 부동산 감독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를 할 거예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러한 세 가지 이유를 해가지고 20대들의 부동산 취득이 증가된 것으로 사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20대, 30대들의 영끌 집 사기. 그래요. 참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진정될 가능성, 이런 가능성은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또 모르죠. 정부가 갑자기 또 뜬금없이 모든 다주택자들 뭐 양도소득세 뭐 90% 때리면 그렇잖아요. 양도소득세 90% 때리면 주민세까지 합치면 99% 세금 아닙니까? 이렇게 때리면 부동산 시장 조용해지겠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많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좀 진정될 가능성은 많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여러분께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저희 생각은 이러하다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이처럼 20대, 30대들이 아파트를 막 매수하는 현상, 정부나 폭락론자들이 말하는 부동산 거품일까요? 아니면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 또한 부동산 정책들로 인한 아파트 가격 상승일까요? 뭐 생각은 자유이겠죠.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아무튼 큰일이에요. 코로나19의 재확산이 되고 있는 시점. 그런데 경기가 분명히 안 좋지 않습니까? 경기도 안 좋은데 아파트 가격은 쉼없이 올라가고 전세 가격도 쉼없이 올라가고 이제는 20대마저 연끌을 하면서 아파트를 사 모은다고 한다니 참 큰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가을 밤이죠. 이제 겨울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낮은 짧아졌고 밤은 굉장히 길어졌어요. 이제 긴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기나긴 가을밤에 집 없는 무주택자들의 한숨이 저의 책상 앞에서까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